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종복 서울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희 네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그리고 뜻을 대변하는 여러분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올리는 서울도시교회 근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윤종국 의원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민들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경쟁력 세계 6위에서 더욱 앞서가는 서울이 되기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의회의 최고령 당선자이시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혹시 몇 년생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48년생입니다. 네. 최고령 당선자신 건데요. 네.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던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치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이 북촌 아시죠? 네, 북촌. 원래는 제가 젊을 때 사업을 하다가 네. 제가 좋아하는 한옥, 제가 산 노르웨이에서 산 한옥. 그래서 사람이 전세 들은 분이 젊은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 연탄가스로 그때 술을 못하게 했어요. 예.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 그 잔해를 제가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법적으로 기본 구조물에 의한 사고는 집주인에게도 전세지만 책임이 있다 해서 이제 그 집 전체에 대한 그 배상을 네. 그분들에게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 집을 없애지 않고 기둥만 남겨놓으라는 누구 조언을 받아들여서 예. 빚을 내서 배상을 하고 집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무렵에 또 수리를 못하니까 한옥이 네. 그 물이 새면은 기둥들이 썩어서 집 하나 내려앉아가지고 아이들까지 해서 한 식구가 그 무렵 저 무렵에 네. 다시 식구 몰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쯤 얘기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그런 일이 그때 자꾸 이제 제가 일어났군요.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섰는데 네. 무슨 어떤 제도권에 들어가고 뭐 이런 목적에서 보기 싫어서 네. 순수한 봉사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또 이제 그 개발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건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해결하겠구나. 그 이후에 계속 봉사를 하시다가 네. 이제는 제도권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뭔가 법을 바꾸거나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마음을 네. 먹으신 거예요. 이건 전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으나 네네. 하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까지 생겨서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게 됐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그래서 들어오셔서 의정활동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참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보람을 우선 느끼세요? 서울시는 서울 시민 전체나 나아가서는 모든 부분에 행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잘 행사하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시민들이나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월남전도 참전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큰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월남전 참전 이야기 살짝 해주실 수 네, 그 있으세요? 당시에는
애국심으로 갔습니다. 애국심으로. 네. 예. 그 대부분이 그때 저희 또래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군대 와 있는 사이에 혼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핑계로 해서 지원을 해서 예. 올라면 가서 많은 인생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네네. 옆에 전화하고 다리가 끊어지긴 낫겠냐, 팔이 떨어지긴 낫겠냐. 그냥 정색으로 네네. 네, 뭐 하나라도 떨어뜨려도 와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걸 소중한 그런 생명의 소중함.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네. 그럼 많은 경험을 하시고 나서 원래가 내가 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고 실제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의회에 들어오셔서 의정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하나의 코너로 진행을 합니다. 네.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 코너인데요.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윤종복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가 됩니다. 첫 번째 보고하실 내용은 앞서도 한옥 말씀하셨는데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한옥이 좀 어려움이 있군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잠깐 이거 아까 또 계기가 제가 그 한옥 부분인데요. 네. 한옥이 그 강제해서 규제로 묶어서 아무것도 못 수리도 못하게 해서 그래서 사고도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머리에 띠를 들고 한옥 보존 해제 운동을 해가지고 해제시켰습니다. 네. 고건시장님 때입니다. 그때. 네. 해제시키고 시켰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게 살다 보니까 아궁이 예. 그러니까 막 연립으로 예. 적급 연립으로 막 짓기 시작하는 건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충고하시기를 학자님들이 예. 교수님들이 이 한옥은 정말 소중하다. 우리가 대구 동남아의 다른 국가에 들에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선문화다. 네네. 그 선문화 대표적인 것이 한옥이다. 저 아름다운 차마 끝에 저 모습이 우리 독특한 맛입니다. 저거 없어지면 우리 후손들이 어떡할? 그러니까 한옥은 그냥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한옥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생활이 힘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해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해제를 하고 막 한옥이 없어지는 중에 예. 제가 급선을 합니다. 예. 왜 그러셨어요? 예, 어떻게 급선을 하셨어요? 한옥을 지켜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네. 이게 아니었구나. 늦게라도 깨달은 게 참 감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옥은 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옥의 대로 가치. 우리의 가치, 전통, 역사 그리고 나름대로의 우리 그 의미적인 가치가 네네. 이건 지켜나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구나. 예. 나도 이런 자식들이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아주 급선을 해서 설득을 하고 다녀서 동네 이제 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한옥을 그나마 지금 남아요. 그런데 북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명소잖아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좋지만 그 북촌 한옥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거권이 보장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짧게 해주시죠. 지금 물어주시니까 네네. 우선 지금 말씀한 주거 정주권. 네. 아침이면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관광버스가 코스를 잡아서 그 골목을 들어오니까 실제로 아침이면 딸네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어머니가 네. 저 다른 동네 네. 너무 시끄러. 그렇죠. 뭐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아무리 뭐 캠페인하고 소용없을 사람들만. 근데 그걸 겪으면서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예.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옥의 가치가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 그걸 사서 오겠다는 거 없으면 자연히 떨어져요. 그렇죠. 재산상의 가치도 떨어지고 경주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 한옥을 보존할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나라에서 전부 다 사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존재해 줘야 되는 네.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나름대로 써가지고 많이 뭐 세금도 조금씩 낮춰주고 아. 네. 이제 우선 첫째 한 것은 수리비를 무상 제공하고 또 싼 이자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현재 그것도 한참 전이라서 지금 현실화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걸 현실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시민 보고로 북촌 석촌에 있는 한옥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비한옥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또 어떤 말씀이실까요? 원래는 정책적으로 네. 바란 건 수리비야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이것을 만들 때는 어떤 내심이었냐면 정책적으로 그 3층짜리 비한옥 낡은 비현들이 헐면 한옥을 지어라. 그걸 유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네. 내가 불가능하더라고 싫어해버리니까. 그렇다면 이 한옥들이 낡아놓으니 저 비한옥이 낡아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비한옥도 낡아서 네.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군요. 20밖에 못 짓게. 네. 최고의 3층. 그래서 지금 그 한옥과 비한옥 깨끗한 비한옥에 함께 했을 때 현대와 과거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정책으로 가자. 네,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한옥은 한옥대로, 네,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네. 경우는 또 그거에 맞춰서 건축물 규제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의원님도 첫 집 마련도 앞서 이제 한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종로가 지역구시잖아요. 네. 종로에 오래 계셨어요? 거의 저 시골에서 강원도 네. 제가 강원도입니다. 네네. 고향인 강원도 촌사람이 서울에 와서 전 농담처럼 출세했습니다. 제가 네네 덕분에 모든 분들인데 올라와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몇 군데 있었는데 주로 이제 제가 제대하는 날 네. 남산에서 올라가서 네. 이런 말씀드린 여간비를 아끼려고 예. 노숙을 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네. 남산에서 남산 그걸 하신 거네요. 그때 남산이 지금 같지 않고 그냥 혼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 북쪽을 바라보니까 청와대, 네. 그것도 우리 경복궁,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는 북천, 찬천. 쫙 다 보여. 네, 거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 과연 내가 여기를 딱 한 평이라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절망감을 많이 느껴서 그 순간. 근데 젊은 시절에 그러셨어요. 저 청소차가 네.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저 새마을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네네. 근데 내가 제대하기 전에 새마을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좋다 해보자 해가지고 해서 거기다 집을 마련한 겁니다. 종로에 첫 집을 샀습니다. 마련하셨고 네. 지금도 종로구 의원으로 계신 건데 종로구의 그 변화 발전상 그대로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죠? 네. 그 누구보다 종로를 잘 알고 계셔서 아마 지역구에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시민보고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서울시에 와가지고 네. 이번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 구도시 다시 말하면 강북의 구도시라고 도시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학고방에서 초가집에서 기와집에서 학고방 그 학고방이 아마 일본어 아니면 혹시 나오려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은 아닌 것 표현하려니까 같습니다. 갑자기 네, 예전에는 많이 거기서 이제 쓰셨죠. 연립 낡은 이제 적금 연립으로 이제 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게 40년 되면 다 나갔어요 이제. 예. 네, 수도관도 막히고 이제 다 나갔는데 그런 그 경관지구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3층밖에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단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새로 지으려면은 100%의 건축비를 내야 돼요. 네. 근데 100%의 건축비를 다 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 나는 돈이 없어 하면 못 짓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다 낡아가는데도. 자식도 떠나가는데 도저히 예. 못 사겠다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한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저를 만든 것이 뭐냐. 그 경관지구의 사업성을 만들어주자. 아. 네. 이제는 시대적으로 네. 경관에 대한 의미도 좀 달리해서 아름다운 건축물들도 경관이다. 아. 그런 제 논리로 그런 조례를 만드셨군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4m까지 네. 저 모아주택이라 사업하는 그 경관지구는 예. 공동 사업을 하는. 그다음에 개별적인 곳은 경우는 3층이었는데 4층을 올려주고 건폐율도 30% 40% 올려줬습니다. 이번에 개선해서. 그래서 그 집들이 새로 짓게 살게 해줘야 되거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만 후퇴시켜야 됩니다. 이 구도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데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의 삶에 조금 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더 집중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고요.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항상 마지막 질문 땡땡땡을 채워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윤종복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저는 머슴이다. 머슴이다. 네. 저는 서울 시민의 말로만 머슴이 아니고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울 시민의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내 주인이다. 네. 나는 진솔한 머슴이다. 네. 7049번이면 인터뷰 듣고 계신 청취자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부암동 주민입니다. 윤종복 의원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윤종복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